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도 했는데요. 아직 조금 남았네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걸 뭐 적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예, 여튼 틸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형제 선택자들의 내용까지 살펴봤고, 아울러 이 인접 형제 선택자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렇게 자식 선택자들을 우리가 줄 때까지 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테이블 태그에서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는데, 자, 5장이고 20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0이라고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다가 KO를 넣고, 이번에는 테이블에서 우리가 자손 선택자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자손 선택자, 하위 선택자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하위 선택자 사용 방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먼저 테이블부터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테이블 이렇게 태그를 주고 보더 속성을 1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r로 개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간단하게 td 여기에다가는 th로 할게요. 그냥 th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하고 복사해서 여기다가 지역이라고 줄까요? 지역 주고, 여기에다가는 뭐 이름 지역, 여기다가 이제 지역하고 나이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대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 두도록 합니다. TD로 가면 될 거고요. 그죠? TD 해서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홍길동이라고 줄 것이면, 나이는 48살이다. 그리고 지역은 뭐 대구 광주광역시라고 이런 형태로 한번 줬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게 몇 행 몇 열이에요? 삼행, 그죠? 삼행 2열이다. 그죠? 그래서 삼행 2열 맞죠? 예, 삼행 2열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알트 P를 눌러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이름하고 나이, 지역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뭐 백그라운드를 주든 뭘 하든 좀 하고 싶어.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타일 이렇게 줍니다. 스타일을 이렇게 줬어요. 아이고. 스타일을 이렇게, 아이고, 왜 이럽니까 자꾸. 자, 이렇게 스타일을 태그를 주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배웠듯이 하위 선택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다가 넣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th까지 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테이블 밑에 있는 t 아래에 있는, 그죠? 그 다음에 th에게 나는 이 선택자를 하위 선택자를 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블루로 하고, 그리고
색상을 글자 그죠? 글자 컬러를 나는 흰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요렇게 이제 하위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요 놈만 제가 블루 배경, 파란색 배경에 이제 흰 글씨가 나오게끔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안 먹어요. 그죠? 안 먹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주석을 일단 치고 주석 치고 이거 복사해서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요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먹혔죠. 다시 말해서 결과론적으로 말해서 뭡니까? 테이블 태그 그죠? 테이블에서는 하위 선택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 얘는 특정 우리가 태그를 선택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선택자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와 같이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해야 CSS가 스타일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요 부분을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TD에다가도 주고 싶어. 그죠? 그럼 이렇게 TD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블랙으로 한번 잡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옐로우라고 한번 줘볼까요? 옐로우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확인해보면 이렇게 잘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테이블 태그를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테이블 태그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테이블 태그에는 T 헤드도 있고요. 그죠? T 헤드도 있고 T 바디 태그도 있죠. 그죠? 계층 구조가. 그래서 이 계층 구조에서 T 헤드와 T 바디 생략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 계층 구조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T 바디 태그를 T 헤드나 T 바디 태그를 자동으로 추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타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차이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T 헤드, T 바디를 썼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서 검사 한번 들어가 보죠. 검사 쭉 들어가 보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쭉 내렸어요. 테이블 태그를 쭉 내려 보니까 여기에 지금 T바디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요거에 테이블의 바로 밑에 있는 게 T바디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T바디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 똑같이 지금 먹히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T바디 밑에 있으니까 지금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레드를 한번 넣어보죠. 자, 레드를 넣으니까 먹히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T바디까지 쓰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중간에 T바디가 사라졌기에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바디까지 적어 주실 거면 그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요게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태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태 선택자, 아니죠. 선택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테이블 이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서, 자, 이번에는 새로운 파일을 컨트롤 N 해서, 자, 저장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2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1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탭을 눌러주고, 여기에서는, 반응 선택자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반응 선택자는 뭔가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우스가 거기를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건데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자 div를 이용해서 영역을 좀 나눌게요. div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클래스 속성자를 좀 줄게요. 그래서 클래스 속성자 맞죠? 자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헤더를 좀 주려고 합니다. 헤더를 그대로 뭐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브라고 우리 내비게이션 그죠?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을 할 건데 여기에 클래스를 제가 내비라고 만들어 놓고 내부바 우리 시멘틱 태그를 한번 이용을 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자 ul 태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li 태그를 우리가 넣어서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만들라 그러면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앵커 태그를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href 속성에다가 우리가 샵을 좀 넣어놓고 일단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이용 안내 뭐 이런 형태로 좋고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해서 뭐 이용 안내 뭐 이용 요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약하기 그죠? 예약 방법 이렇게 방법 및 요금 뭐 이런 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객실 같은 걸 소개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한 게 요금은 여기 있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리고 한 개 더 복사해서 붙여놔서 뭐 오시는 길이나 뭐 그런 거 해도 되겠는데 그냥 4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줄을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땡기고요. 자, 이것도 역시 좀 땡기도록 하죠. 자, 요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 보면,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스타일 시트를 줘가지고, 우리가 한번, 반응 선택자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로 이렇게 감쌌다, 그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스타일 태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클래스 선택자는 우리가 가져올 때 점 뭐뭐뭐 이렇게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점 컨테이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한테 우리가 위드스를 한 960 정도 픽셀을 준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진은 뭐 그 0하고, 그리고 오토로 이렇게 아래 위로는 오토, 좌우는 0으로 잡아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우리가 컬러가 되겠네요.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여기서 16진수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F 넣으면 흰색이죠. 그죠?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넣어도 돼요. 원래 CSS에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색깔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직접 우리가 지금까지 입력했던 레드, 레드, 블루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16진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RGB라는 함수와 그리고 RGBA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뒤에서 나올 거니까 같이 보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그냥 화이트 이렇게 16진수 해도 되고, 아니면 화이트 이렇게 넣어줘도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더를 좀 줄게요. 보더는 테두리죠. 그래서 원픽셀 해서 솔리드 형태로 실선 형태로 주고, 역시 얘도 자 샵하고 2, 7, 2, 7, 2, 7 이렇게 줬는데 얘도 역시 흰색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화이트 주셔도 되겠네요, 그죠? 자, 화이트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컨테이너 이 영역에 전부 다 흰색으로 되어 있고 위드스만 960으로 잡힐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확인해 봤는데 우리는 흰색으로 나타났기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검사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지금 바디가 얼마예요? 자, 바디가 아니죠. div를 보십시오. div는 우리가 요걸 좀 줄일까요? 네, 이렇게 더 줄여보죠. 이렇게 해서 자, div 태그에 딱 클릭을 해보니까 여기 962에 120으로 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960을 줬죠, 위드스. 그죠? 그런데 이 962로 잡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토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이제 조금 마진이 조금 추가가 된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60 정도가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헤더 부분 있잖아요. 비워놨잖아요. 이 비워놓은 부분에 어떤 이미지를 좀 추가를 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빼놨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추가를 할 거냐,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어떤 이미지를 추가를 할 거냐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그죠? 우리 백그라운드 배경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딴 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어디 갔죠? 우리가 HTML 작업 폴더에다가, 그죠? D 드라이브에 있는 HTML 작업, 그죠? 여기 폴더에다가, 자, 여기에 이미지 폴더 있으니까요, 그죠? 여기 안에다가 제가 뭐 시드니를 땡겨도 되겠네요, 그죠? 굳이 뭐 안 하더라도. 그래서 뭐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시드니하고 헤더하고 두 개의 이미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 요게 헤더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요 이미지를 헤더에다가 땡겨 오도록 하고, 요거는 귤 껍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에다가 점하고 우리가 점이 아니었죠. 이건 점 우리 클래스 선택자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헤더로 주겠습니다. 자, 헤더를 이렇게 태그 선택자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하이츠를 이제 좀 주도록 하죠. 한 280을 주든지 아니면 뭐 오토로 잡든지 그거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리고 얘는 마진을 0으로 다 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미지에서 우리가 땡겨올 함수가 바로 URL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여기에 이미지에 우리가 가져왔던 게 백그라운드 헤더 BG 이거였다. 그죠? 요 갖다 대보면, 자, 요렇게 해서 여기 갖다 대보면 요 이미지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을 이제 우리가 또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백그라운드 해서 자, 백그라운드 포지션 여기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백그라운드의 이제 포지션을 우리가 레프트 탑으로 설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레프트 왼쪽에서 가장 중심 기점이 되는 게 탑이 되죠. 그래서 왼쪽 여기 요 부분부터 시작하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위치 조절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 그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점 네비가 우리가 이렇게 줬던 이 UL 태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 네비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를 선택을 하고, 이 놈들을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이제 색깔을 줘야 되는데 뭐 샵 뭐 031 하고 A41 이렇게 하면 뭐 이러한 색깔이 나온다라는 색깔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위드스를 역시 동일하게 960으로 만들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하이츠를 우리가 한 60 정도로 잡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하니까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까지 먹히는데 얘를 이제 안에 있는 li 태그들, 그죠? li하고 ul 이 태그들을 이제 우리가 또 손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내비했고 마진 탑을 조금 줘야 될 것 같아요. 마진 탑 부분을 조금 마이너스 값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20픽셀 정도.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좀 뭐죠? 이거 지금 요 위에서 마진 탑은 이걸 나타낼 때 좀 밑으로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점 하고 내비의 내비 안에 있는 UL 태그에다가 우리가 분릿을 일단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none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츠를 한 40 정도로 잡아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패딩 해서 패딩 탑 부분을 한 10 정도로 띄워주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패딩 바텀 안쪽 여백이다. 그죠? 그래서 패딩 바텀을 한 5픽셀로 주고 우리가 하면 이제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비 안에 우리가 UL 태그 밑에 li 태그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바꿔야 되겠죠. 왜? 블락 형태로 현재 지금 블락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블락 형태. 이거를 우리가 자, 디스플레이를 써서, 그죠? 인라인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플로트 속성을 우리가
left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보니까 이제 좀 요렇게 지금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요 li 태그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넓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다 줬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점 해서 이제 내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앵커 태그 있죠. 앵커 태그. 앵커 태그. 그죠? 앵커 태그에 우리가 앵커 태그에다가 우리가 어떤 걸 줄 거냐면요. 앵커 태그에다가 내비 앵커에서 여기에다가 호버를 주려고 해요. 호버를 주면 그리고 호버를 준다는 거는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자, 호버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호버를 주게 되면 자, 패딩을 안쪽 여백을 뭐 한 10픽셀 주고 그 다음에 5픽셀 그리고 또 5픽셀 하고 35픽셀 정도로 주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블락 형태로 일단 요놈만 블락 형태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컬러를 우리가 여기다가 샵하고 FF를 주면 흰색이 된다. 그죠?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맞추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위드스를 줘야겠죠. 자, 위드스를 해서 한 150 정도 픽셀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버를 눌렀을 때 이거는 죄송합니다. 호버가 아니고 그거 할게요. 비지티드라고 해서 자, 비지티드 요 속성을 이용을 할 때 비지티드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때 설명을 안 했나요? 이 비지티드라는 속성이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비지티드 속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문한 링크 있죠. 문서에 링크가 여기 지금 4개나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한 문서의 링크 중에서 한 번 이상 방문한 링크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문한 링크들은 우리가 자주새 이렇게 처음에는 파란색으로 나왔다가 우리가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면 자주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사용자가 방문했던 링크도 일반 텍스트 링크와 달라지지 않게 하려면 비지티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한 그 태그에 우리가 내용을 좀 바꾸고자 할 때 조절하고자 할 때 이 비지티드라는 속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자, 요거를 내가 클릭을 했어요. 하니까 이용 안내 이렇게 해서 객실하면서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우리가 색깔을 준 대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150픽셀로 줬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제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있죠? 요거를 넌으로 줘서 아무 뭐 언더라인이나 이런 것들 없도록 제가 만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액티브하고 호버 그리고 포커스에 대해서 액티브 호버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근데 제가 뭔가 잘못을 했는지 인라인 스타일로 잡고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튼 다 해보고
다시 보죠. 점 하고 자 내비에 있는 자 앵커 A 태그에 자 호버 속성을 이제는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호버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0픽셀 주고 그리고 2픽셀 그리고 2픽셀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샵 000 이거는 검은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에 검은색 그림자 같은 거를 비슷하게 입히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호버가 됐을 때 글자 색상을 컬러를 우리가 이제 샵 FC 0으로 주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죠. 뭐 옐로우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갖다 대니까 호버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때요? 색깔이 변화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클릭을 하고 나왔어요. 하니까 뭐 아무 내용 없죠. 그죠? 일단은 이렇게 먹히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호버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클릭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액티브죠. 그죠? 그래서 내비 이렇게 하고 여기다 A 하고 여기다가 액티브를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레드로 한번 바꿔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클릭을 하니까 제가 지금 클릭했거든요. 클릭을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바뀌죠. 그죠? 색상이. 근데 뭔가 제가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제대로 뭔가를 안 했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빠지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잠깐 한 게 실수한 게 여기서 인라인 스타일을 주면서 바로 블럭을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제가 여기서 같이 한다고 뺐는데 자, 이 부분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역시 링크라는 가상 클래스 그리고 비지티드도 가상 클래스, 호버도 가상 클래스, 액티브도 가상 클래스. 그래서 전부 다 유도 클래스, 유사 클래스라고도 하고 반응 선택자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제 샵이 아니죠. 링크라는 그죠? 링크라는 이 반응 선택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앵커 태그를 넣었단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앵커 태그는 방문하지 않은 링크에 방문을 하지 않은 링크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지티드가 있죠. 그죠? 밑에서 보셨다시피 비지티드라는 이 반응 선택자는 뭡니까? 얘는 방문한 링크에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는 반응 선택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버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요소에 이제 그 마우스가 그죠? 마우스의 호버 그죠? 호버라는 호버 반응 선택자는 마우스 커서 그죠?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을 때의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는 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액티브라는 애는 액티브라는 반응 선택자 그죠? 액티브라는 반응 선택자는 웹 요소를 활성화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누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반응 선택자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가지고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링크 태그부터, 자, 다시 한번 더 새로운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그냥 열어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자, 요렇게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링크하고 비지티드.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클릭을 하니까, 클릭을 눌렀을 때,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호버, 그죠? 그리고 눌렀을 때 클릭. 이거는 액티브, 그죠? 요렇게 지금 뭐 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하는 대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요거를 조금 굵게 할까요? 자, 아이고. 앵커 태그에 우리가 따로 뭐 주든지 lit 하여튼 여기다가 볼드를 줘가지고 좀 굵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요것도 역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도 넣고, 그래서 이용 안내, 그리고 요금이었나요? 요금, 그리고 뭐 객실 소개인가요? 뭐 객실 안내, 그리고 뭐였어요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여튼 객실 안내 말고 객실 객실 배경 뭐 이런 형태로 바꿔보죠 일단.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시면 좀 굵어졌겠죠. 이제는 자, 굵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바뀌고 요게 바로 뭐라고요? 반응 선택자. 사용자가 누르거나 사용자가 마우스를 올리거나, 그리고 또한 방문을 하든 방문을 하지 않든 간에 이 스타일을 적용을 시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요 정도로 하면 호버하고 액티브, 뭐 링크, 비지티드, 요거는 뒤에서 아직 조금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2번 반복이 되니까 훨씬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응 클래스, 반응 선택자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자식 선택자를, 즉 하위 선택자를 선택할 때 T 바디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T 헤드는 빼고요. T 바디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 더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들으시도록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